자, 우리가 단어 파트의 소단원 1에서는 품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품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 그리고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특성을 갖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2단원에서는요, 용언의 활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심화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단원 1에서 다뤘던 품사 중에서 용언, 즉 동사, 형용사들, 이 용언들은 활용하는 성질을 갖는데 이 활용하는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말 단어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활용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활용을 따로 떼서 2단원으로 구성을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심화해서 용언의 성질을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다시피 용언의 활용이라 함은 용언이 끝을 여러 가지로 바꾸는 현상을 활용이라고 하죠. 자, 먹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먹으로, 먹으니까, 먹기, 먹는 이 외에도 수많은 활용형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 친구를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기본형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활용형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 활용형들은 사전에 별개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이 먹다와 이 먹다의 활용형들은 동일한 단어다라는 얘기까지도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 얘기하는 것으로서 용언이 활용이 될 때 그 활용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일단 어떤 용언이 활용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둘로 나누라고 하면은 어간이라는 부분과 어미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미라는 부분은 다시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았다라는 활용형이 있다고 했을 때 보까지를 어간이라고 하고요. 다를 어말어미라고 하고 앗을 선어말어미라고 하며 이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를 합쳐서 어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어간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 간이 줄기 간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줄기. 그러니까 줄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어떤 용언의 활용 체계 속에서 그 용언을 이루는 핵심적인 부분, 그 용언의 진짜 뜻을 담고 있는 부분, 가장 중요한 거,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변하는 부분이 어미가 되는 것이고 이 미는 꼬리 미자입니다. 자, 그래서 꼬리처럼 돌아다니면서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 보았다를 활용시킬 때 보았다, 보고, 보니, 보아서, 뭐 보았으므로, 보게, 보는, 엄청나게 많은 활용형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안 변하는 부분이 바로 뭐야? 이 보까지가 안 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먹다를 보세요. 아무리 활용시켜도 뭐는 안 변합니까? 먹이라고 하는 파트는 안 변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 그래? 어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어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용언을 활용시킬 때 보라는 말이 없으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먹다의 활용형들에서 먹을 다 빼봐. 다, 고, 어서, 은이, 음으로 말이 안 되죠. 어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어미 같은 경우는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간에 이 햄버거 패티처럼 오는 싹 끼어드는 애가 있어요. 자, 이 선어말 어미는 패티야, 패티. 그러니까 이 보랑 다가 햄버거 빵이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들어가는 패티가 바로 선어말어미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용언의 활용형을 햄버거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내가 앞으로 선어말어미를 요렇게 많이 표현할까? 요렇게. 요게 무슨 말이야? 이 사이에 패티처럼 끼어 들어가는 친구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애를 뭐라 그래? 어말어미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칭을 보면 어말어미는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어말어미고요. 선어말어미는요. 어말어미보다 앞에 온다고 해서 선어말어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순서는 어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이런 순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는 둘 다 어미이기 때문에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하고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어말어미는 필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만 있거나 보안만 있거나 나는 무엇을
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단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마러미도 필수가 되는 것이고요. 단, 이 선어마러미가 선택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선어마러미는 제가 여기 괄호를 쳐놓은 이유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지금 여기 아시 안 와도 보다라는 것으로서 말이 성립 안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어간과 어마러미는 필수, 이 패티는 선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간과 어마러미는 모두 하나씩만 올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활용체계에 어간이 여러 개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어마러미가 여러 개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 선어마러미는 보앗겠다, 보시얻겠다, 이런 식으로 2개, 3개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간은 아무래도 줄기이기 때문에 그 용언의 실질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먹다에서 이 먹다라는 의미 어디 들어있어요? 다가 아니라 먹에 들어있습니다. 보았다도 역시 이 중에서 쓰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로지 보에만 들어있어요. 실질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이 어간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간을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실질 형태소 부분이라고 할 겁니다. 자, 반면에 이 어미들은요, 공통적으로 문법적인 의미를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데, 형식 형태소라는 것은 뜻이 아니,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인 주로 기능을 한다는 것을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마러미의 경우에는 끝내주거나 이어주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상대 높임, 서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오는 선어마러미는 높임이나 시제나 추측 같은 것을 표현하는 문법적 요소죠. 어쨌든 공통적인 거는 어미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문법적인 요소들이고, 그 다음에 이 어간 안에 실질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를 정확하게 공부해 놓으시고, 그래 진짜 안 변하네, 진짜 하나만 올 수 있고, 진짜 실질적 의미 있네, 진짜 문법적 의미 있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았다와 대응시켜 가시면서 이 표를 철저하게 공감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어간과 선어마러미와 어마러미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간의 분류 너무 쉽습니다. 동사 어간과 형용사 어간이 있고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는 그 뒤에 어미 부분에 는다, 니은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어미 는다, 니은다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이미 알 것이기 때문에 동사 형용사 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어마러미는요, 높임 선어마러미, 그리고 시제 선어마러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선어마러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볼 수 있는 선어마러미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햄버거 패티 속에 뭐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자, 일단은 높임의 시, 그리고 앞에 받침이 있으면 매개모음이라고 해서 의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높임의 시가 또 하나의 선어마러미고요. 자, 그 다음에 시제, 보았다, 보았었다, 보더라. 그다음에 섞었다, 섞었었다, 보더라, 보더군. 자, 그 다음에 보온다, 섞는다, 보겠다, 보리다, 섞겠다, 섞으리라. 자, 요 정도의 선어마러미들이 시제 선어마러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는 get은 추측을 담당하는 것도 있죠. 아팠겠다 이런 식으로. 자, 하여간 여기에 있는 문법적인 요소들이 거의 모든 선어마러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만 익혀놔도 딱 보면 선어마러미 뭐네, 뭐가 들어갔네,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마러미의 분류는 어떻게 돼요? 이 뒷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어마러미를 분류하러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간, 선어마러미, 어마러미를 나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활용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1부터 9까지 자유자재로 어간, 선어마러미, 어마러미를 나눌 수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의 국어를 가르쳐본 경험에 따르면 정말로 어려워합니다. 이 활용체계가 사실 정말로 어렵고, 문포자들이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이 활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처음 하는 분들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이게 용언의 활용이. 그래서 어떻게든 복습하고 암기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활용 체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래 이 알고리즘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편집하다가 제가 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필기로 좀 쓰시면 좋겠어요. 제가 옆에다가 좀 필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빈 공간이나 이런 데에다가 활용체계 분석에 대한 이 순서, 자 이런 알고리즘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따로 필기를 해두세요. 자, 활용체계를 분석하는 틀, 알고리즘. 자, 요거를 좀 필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째, 여러분들이 용언의 활용체계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순서, 첫 번째 순서는 뭐가 되냐면 무조건 기본형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요거 생략하면 틀릴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자, 무조건 기본형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기본형은 뭐야? 모든 것들을 전부 빼고 딱 다만 붙이는 건데, 자, 문제는 이 기본형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국인의 센스와 재능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본형으로 돌려놓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다면 솔직히 약간의 그 문법적인 사고력이나 재능이 좀 부족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봐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세웠다를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 세웠다. 자, 그러면 이 세웠다를 사전에 찾을 때 기본형으로 돌릴 때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세우다가 돼야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형으로 돌린 다음에 다를 분리합니다. 자, 뭔 얘기야? 세우랑 다를 분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자, 요 부분이 바로 뭐야? 기본형입니다.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부분이 바로 기본형으로 돌려놨죠. 자,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한 부분이 바로 어간입니다. 어간.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체크도 해봅시다. 안 변하는지. 세우다, 세우고, 세우니. 진짜 세우까지가 안 변하네.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간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웠다였죠. 세웠다. 세웠다였으니까 일단은 이 어간 하나를 분리해낼 수가 있죠. 아, 여기까지가 어간이구나. 자, 그럼 이제 나머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문제는 세우라는 말은 여기 없잖아요. 그 말은 뭔가 줄어들었단 말인데 뭐가 줄어든 거야? 딱 봐도 우랑 어시 웍이 된 거죠. 그치? 그리고 다가 있는 거고, 당연히 이 엇은 이 햄버거 패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선어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건 참고로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 마지막에 오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어말어미겠죠. 자,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세우었다는 말은 세우다라는 말 속에 어시라고 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패티처럼 끼어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어말 어미의 분류까지 배우면 동사 어간 뒤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하나에 종결 어미 하나가 있는 게 세웠다의 활용체계다.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이 어마어미의 분류는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분절하는 방법까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문제를 이제 풀라라는 활용체계 분석이라는 태스크를 받았을 때, 세웠다는 뭐야? 세우라는 어간 뒤에 어시라는 선 어마어미 뒤에 다라는 어말어미가 왔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또 팁 하나 있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계속 지금 어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뒤에 짝대기가 하나 있죠. 선 어말어미에는 앞대기 짝대기가 있고 어말어미에는 앞에 짝대기가 있잖아요. 이걸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어말어미 뒤에는 짝대기 하나, 그 다음에 안에 끼어 있으니까 선 어말어미에는 앞뒤로 연결되니까 이렇게 두 개를, 그 다음에 어말어미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되니까 앞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활용체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짝대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짝대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랑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선어말어미 니은하고 어말어미 니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하려면 앞뒤에 짝대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대기까지 완벽하게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돌아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단계 어떻게 하라고요? 기본형으로 돌려놔라. 자, 그러면 기본형은 뭐겠습니까? 돌아오다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간을 뭘 추출할 수 있어요? 돌아오 짝대기를 추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어간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돌아오 짝대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나머지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니은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마지막 어말어미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지금 선어말어미가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 니은 하나 남았는데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말어미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이 짝대기 니은이 바로 어말어미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 패티처럼 끼어있는 선어말어미는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까지가 어간, 짝대기 니은이 어말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먹혔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먹혔네를 분석할 때 기본형으로 돌려놓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먹다라고 돌려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먹다라고 돌려놓으면 안 돼요. 자, 여기도 써있지만 자, 이희리기 우구추와 같은 사동접사 피동접사들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먹다와 먹히다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이 희가 붙어가지고 새로운 단어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먹히다, 먹혔네의 기본형은 먹다가 아니라 먹히다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사동접사, 피동접사 배울 때 추가적으로 또 다루기 때문에 이 문법 전체를 하면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여간 확실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먹혔다의 기본형이 히를 포함한 먹히다로 돌려놔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희리기 우구추의 경우에는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자, 이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먹혔다의 기본형은 먹다가 아니라 뭐가 돼요? 먹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활용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돼? 먹히다, 먹히고, 먹히니 먹히까지가 안 변하네. 제가 얘기했죠. 어디까지가 안 변하는지도 체크를 하면 좋다. 그래서 먹혔네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먹히 짝대기라는 어간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혀의 형태를 보시면 딱 봐도 이 뭔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얘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먹히 언내가 줄어들어가지고 현내가 됐겠죠. 자, 그래서 여기 어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먹혔까지 만들었죠? 그럼 나머지 뭐가 남았어요? 네가 남았겠죠. 짝대기 네. 자, 그래서 얘가 선어말어미, 그다음에 얘가 어말어미가 돼야 되겠죠.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원하셨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시원하셨겠습니다의 기본형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원하다가 돼야 되겠죠. 그 더 빼면 안 되죠. 시원까지 빼버리면은 용언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자, 그래서 시원하다라는 기본형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따라서 어미가 어디까지입니까? 다만 빼야 되니까 시원하까지가 바로 어간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 멈춰놓고서 한번 이제 나머지 정도는 풀어보고 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내가 요 정도는 해줬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멈춰놓고 나머지를 이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시원하까지 어간 나왔어요. 자, 그럼 셔을 보자. 지금까지 봤을 때 셔이라고 하는 선어말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셔은 무엇의 줄임말이야?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면은 당연히 알 수 있겠지만은 짝대기 시 짝대기와 짝삭대기 짝대기 짝대기 이걸 줄어들어서 셔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갯도 있네요. 추측에 갯도 있네. 자, 그 다음에 습니다인데요. 여러분들 이 습이라는 그 선어말음은 본 적 없죠? 습은 없잖아. 뭐 먹습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습니다는 하나의 어말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습니다가 하나의 어말어미가 되니까 짝대기 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어간 있고 어말어미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선어말어미가 3개나 지금 끼어 들어갔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선어말어미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계셨구나. 자, 이제 또 잘하는 친구들은 또 바로바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개,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틀리는 거지. 그치?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시라고 하는 선어말음이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셔츠건어의 셔을 시, 이렇게 2개의 선어말음이가 있겠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왜 틀렸습니까? 바로 기본형으로 돌려놓으라는 내 충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계시었구나의 기본형은 뭐야? 게다가 아닙니다. 계시다가 기본형이잖아요. 그치? 계시다, 계시고, 계시니, 계시까지가 안 변하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 시는 선어말어미 시가 아니라 어간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로서 계시까지를 어간으로 뽑아줘야 되겠죠. 아니, 만약에 이 시가 선어말어미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선 어마러미는 선택적인 요소니까 게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게다라는 말은 없죠, 지금. 그치? 계시다가 맞는 말이잖아. 자, 그러니까 계시까지를 어간으로 뽑아줄 수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계시 뒤에 선 어마러미 계시 뒤에 선 어마러미 어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분화가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요게 이제 패티입니다. 자, 왔던데요 보겠습니다. 기본형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왔다. 왔다도 이미 들어가 있죠? 더 빼야지. 뭐가 돼야 돼? 오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오 하나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왓에 뭐 들어가 있어요? 바로 과거 시제 선어머럼이 앗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마 이렇게 처리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자, 던이라고 하는 선어머럼이는 없어요. 선어머럼이 더는 있지, 더. 보더라 할 때 더는 있는데, 자, 이 던이라는 선어머미는 없고, 던데 얘가 바로 어마러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오던데 안에 앗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요는 왜 분석 안 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는 기억나십니까? 조사 뭐 통용보조사 요였죠. 그래서 이 요는 활용체계 속에는 포함 안 시켜야 될 거기 때문에 왔던 데까지만 분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짝이던 눈물들, 반짝이던 기본형은 뭐가 되겠습니까? 반짝이다가 기본형이니까 반짝이까지가 어간으로 나와야 될 거고요. 자, 하나 남았으니까 이제는 어마러미밖에 없겠네요. 던만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그는 아마 시험을 받겠고. 자, 받겠고 한번 해볼까요? 받겠고. 자, 기본형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시험을 보다 하죠. 자, 그 다음에 밭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어머러미 하나 또 눈에 보이는 거 있죠. get 보여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가 마지막에 어마러미로 있어야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선어마러미가 2개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형은 뭐야? 물을 젓다죠. 그래서 어간 젖이 나와야 될 겁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지금 저었다인데 시옷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시옷은 어디 갔나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형태를 뭐라고 하죠?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죠. 활용할 때 뭔가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 불규칙 활용은 뭐야?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잘 분석을 못했어도 상관이 없지만 얘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다 이렇게 저가 아니라 젖이라고 하는 어간을 복원을 한 상태로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규칙 활용 안 배웠는데 왜 갖다 놨나요? 또 이게 나중과 또 연계가 되니까 이 전체를 배우면 이게 내가 어간어휘 같은 거 분석할 때 이 불규칙 활용이라는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약간 예고편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9번까지는 다시 한번 분석하는 연습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어간, 선어머러미, 어머러미를 분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마러미의 분류로 넘어갈 건데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쉬웠죠. 어간은 동사 어간, 형용사 어간이 있고 선어마러미는 높임, 시제 같은 것들이 있고 얘네들의 분류는 쉬웠단 말이야. 자,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이 어마러미의 분류가 양도 많고 조금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마러미의 분류를 두 눈 똑똑히 뜨고 열심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마러미는요, 이 개수까지 외우는 게 좋아요. 총 3가지로 일단은 크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종결어미, 자, 그 다음에 연결어미, 마지막으로는 전성어미. 자, 일단은 이렇게 크게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연결어미 안에 다시 3개로 갈라져요. 이렇게 3. 자, 그 다음에 또 전성어미 안에 또 3으로 갈라져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어말어미,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미에는 선어말어미 있고 어말어미 있었고, 이 어말어미 안에 종결어미, 연결어미, 그다음에 전성어미 이렇게 있고, 종결어미는 굳이 세부 분류 안 해도 되고, 연결어미 3개, 전성어미 3개, 요 체계로 기본적으로 요 시스템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결어미는, 종결이 무슨 뜻이야? 끝낸다는 뜻이니까 문장을 끝내주는 역할을 하는 어말어미를 종결어미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예시든 이 친구들이 문장을 끝내준다, 뒤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먹다, 먹습니다. 먹네, 먹는군, 먹지.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끝내주는 역할을 하는 어미가 종결어미고요. 이 종결어미가 가장 쉽습니다. 거의 뭐 많이 출제되지도 않죠. 자, 다음으로는 이 어말어미의 역할 중에서 연결어미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연결어미는 말 그대로 문장을 끝내주는 게 아니라 뒤따르는 어떤 말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어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결어미 안에는 다시 앞뒤를 대등적으로 연결해주는 대등적 연결어미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앞뒤를 종속적으로 연결해주는 종속적 연결어미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연결어미 3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대등적인 연결은요, 앞과 뒤를, 앞문장과 뒷문장을 대등하게 연결시켜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등하다는 거는 기능이 유사하게 팽팽하게 이 그러니까 대등한 지위의 문장을 연결한다는 건데, 이 대등성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장의 앞뒤 순서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대등하게 연결됐다면 앞뒤가 대등한 기능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더라도 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 대등적 연결어미의 예시로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고, 며, 나, 지만 등이 있고요. 이 대등적 연결어미는 대부분 나열, 그러니까 비슷한 대등적 사실을 나열하거나 혹은 대등적 사실을 대조적으로 연결하는 어미들을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스승은 없고 교사는 있다. 자, 여기서 없이 어간이 되고 고가 뭐가 되겠습니까? 어말어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어말어미는 지금 문장을 끝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뒷말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얘는 뭐야? 연결어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의 대등성을 파악을 할 때 앞뒤 순서를 바꿔보세요. 요렇게 교사는 있고 스승은 없다. 의미 차이가 거의 없죠. 자, 그러면 뭐야? 대등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이 지만이라는 어말어미도요, 대표적으로 대등적인 연결을 시켜주는 어미고요. 앞뒤 순서 바꿔보세요. 영미는 남아있었지만 영희는 집에 갔다. 표현하는 의미상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조적으로 연결된 경우에도 대등적인 연결어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열과 대조를 시켜주는 대등적 연결어미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종속적 연결어미도 있습니다. 자, 종속적이라는 거는 앞뒤 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해 준다는 건데, 종속적이라는 거는 어느 문장이 어느 문장 하나에 종속되어 있어서 앞뒤 문장의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말이거든요. 반대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앞뒤 문장의 기능이 다르다는 거는 순서를 스위치했을 때 의미가 크게 달라지거나 말이 이상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자, 대표적으로는 인과 뭐뭐여서, 뭐뭐니까, 무로,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하고자, 려고, 이러한 어말어미들이 대표적으로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밥을 먹어서 배가 불렀다. 자, 여기서 먹은 어간이고요. 선 어말어미는 안 들어있고요. 어서가 어말어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어서는 앞이 원인이 되고 뒤가 결과가 되니까 앞뒤의 기능이 다르니까, 이게 만약에 앞뒤 순서가 바꿔지는 경우에는 배가 불러서 밥을 먹었다는 거니까 완전히 표현하는 의미가 달라지죠.
더라도나 려고라는 어마어미도 어때요? 끝까지 하고 가려고 약속에 늦어라. 뭔 개소리야. 서점에 가려고 책을 샀다. 이상하죠? 자, 그래서 이 종속적 연결어미는 이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앞뒤 문장의 표현을 바꿨을 때 유의미한 의미 차이가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조적 연결어미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는 어미인데 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곧 배울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몰라도 됩니다. 본용언, 보조용언 배우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형태라도 다양한 기능으로 쓸 수 있다. 이것도 보조적 연결어미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성어미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 전성어미의 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전성어미라는 건요, 이 성이 성질이라는 뜻이고 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환된다, 전환할 때 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전성어미라는 건요, 성질이 전환된다는 거거든요. 자, 한마디로 이 전성어미는 원래 용언이었던 친구를 마치 다른 품사의 코스프레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문법적 성질을 빌려서 코스프레 해주는 그런 종류의 어미를 전성어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성어미가 붙으면,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으면 용언이 명사의 코스프레를 하게 됩니다. 한번 써볼까요? 자, 명사형 전성어미. 자, 명사형 전성어미는요, 용언이 일시적으로 명사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어미를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당연히 명사형 전성어미는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음이 있어요. 앞에 받침이 없으면 받침이 있으면 미음. 자, 그 다음에 기가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쉬기가 어렵다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기의 품사가 뭐죠? 동사죠. 왜냐면 일단은 품사 판단하는 거 기억나죠? 가변어야 불변어야. 쉬다, 쉬고, 쉬니. 가변어네요. 자, 그 다음에 쉰다가 돼, 안 돼? 니은다 되네. 자, 동사네. 하여간 용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쉬기의 활용체계를 분석해 볼게요. 기본형이 쉬니까 어간이 쉬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기가 있네. 사이에 햄버거 패티 선어머러미는 안 들어가 있고요. 기가 어마러미가 되겠죠. 맨 마지막에 오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어마러미가 종결어미일까요? 아니지. 문장 지금 안 끝냈어요. 그 다음에 연결어미일까요? 아니, 연결어미는 뒤에 이제 어떤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용언을 연결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딱 봐도 얘가 용언의 성질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딱 봐도 뭔가 성질이 벗어나 있는 뭐겠다, 전성어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명사형인가 혹은 부사형인가 관형사형인가 부사형인가 이걸 판단할 때 얘가 지금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편하거든요. 쉬기가 어렵다에 다른 거 대체해보세요. 공부가 어렵다. 문제가 어렵다. 자, 공부, 문제, 품사가 바로 뭐죠? 명사잖아. 자, 그럼 이 쉬기는 지금 쉬다라는 용언이 명사처럼 코스프레하면서 명사가 들어가야 될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를 무슨 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야? 마치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전성어미라고 해서 명사형 전성어미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죠. 알겠어?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 문장들에서 이 쉬기와 왔음의 품사는요, 명사가 아니에요. 품사는 용언입니다. 품사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품사는 용언으로 유지가 되되 활용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명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니네 문법 전체를 이제 보면은 아예 명사로 바꾸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명사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코스프레만 시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쉬기의 품사는 여전히 용언이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었다고 절대 명사로 품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자, 넘어가 보자.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 그러면 관형사는 주로 체언 꾸미는 역할을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체언 꾸미도록 태어난 단어를 관형사라고 하잖아. 그러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어마러미에 왔다는 거는 그 용언이 다른 체언을 꾸미는 관형사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역시 품사가 관형사로 변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은, 니은, 던, 는,
을리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알겠죠? 자, 먹은 빵, 먹던 빵, 먹는 빵, 먹을 빵 같은 이런 친구들인데, 자, 먹던 분석해보면 얘 어마럼이죠. 자, 그러면 딱 봐도 얘 전성음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먹다라는 용언이 하는 서술의 기능이 아니라 빵을 수식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도록 지금 성질을 전환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자리야? 새빵. 지금 역할 자체가 관형사 자리잖아요. 근데 관형사로 지금 꾸미는 게 아니라 먹다라는 용언이 활용해서 뒤에 있는 체온을 꾸미도록 관형사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관형사 코스프레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미를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죠. 참고로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보너스 기능으로 시제 표현 기능도 있어요. 먹은 빵, 먹던 빵, 과거 시제, 먹는 빵 현재, 먹을 빵 미래 시제. 하지만 이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제는 너무 딥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어요. 자, 부사형 전성어미는 역시 뭐겠습니까? 일시로 부사 코스프레 해주도록 하는 어미를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하겠죠. 자, 대표적으로는 개랑 도록 정도는 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예쁘게 피었다. 기본형은 뭐예요? 예쁘다지. 자, 이 예쁘다 자체는 수식성이 있어 없어? 이거는 뭔가를 꾸미는 성질이 없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어마러미가 개로 활용해버리니까 예쁘게 뭐뭐하다.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예쁘게는 뭐 자리야? 활짝과 같은 단어의 자리잖아. 활짝은 뭐야? 부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스프레 하면서 피다를 꾸밀 수 있는 부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데, 그게 이제 예쁘다라는 형용사는 품사는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예쁘게의 품사도 형용사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일시적으로 꾸미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 어마러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체계는 확실하게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눈 감고 외워볼게. 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어마러미인데, 어마러미에는 끝내주는 종결어미, 연결해주는 연결어미, 그 다음에 성질 자체가 바뀌는 전성어미가 있고, 연결어미에는 다시 대등종속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성어미에는 명사 코스프레, 관형사 코스프레, 부사 코스프레 있다. 그리고 명사형 전성어미는 음기, 그 다음에 관형사형은 은덧는을, 부사형에는 개 도록이 있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연습하기, 여기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아주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태스크가 뭐냐면요, 일단은 진짜 끝판왕이에요. 이 연습이 얼마나 끝판왕이냐면, 자, 일단은 용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부터가 태스크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얘를 분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각각 또 분류해야 됩니다. 동사어관인지, 그다음에 형용사어관인지, 그다음에 뭐 무슨 선어머럼인지, 그다음에 연결어미인지, 연결어미라면 종속인지, 종결어미인지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분석한 걸 보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요. 만약 내가 지금 이제 3초 뒤에 하기 시작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셀프로 해보시다가 만약에 나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들면 2번까지는 본 다음에 3, 4번을 셀프로 풀어보셔도 되고, 나 이거 1번 예시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2번부터 바로 다 직접 풀어보시고 한번 이 답을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3초 뒤에 이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고요. 자, 일단 그는 용언 아니고 땀을 용언 아니고 시켰고가 용언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해야 돼? 용언 찾았죠? 자, 그러면 뭐야? 활용체계 분석해봐야 되겠죠? 자, 식다일까? 시키다일까? 자, 이히, 리기, 우구, 추 같은 애들이 붙어있는 사동, 피동 표현들은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간인지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라고 했어요?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는 거. 시키다, 시키고, 시키니. 이 세 가지만 해보세요. 시키다, 시키고, 시키니. 시키까지가 안 변하네. 자, 그러면 어간은 뭐가 도출돼야 돼? 시키라는 어간 하나가 나와야 되는구나. 시켰고, 시켰고, 이었고, 였고, 없고, 없고, 히랑 엇이 줄어들어서 혀시 됐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마럼이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어간이고요. 자, 그러면은 품사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사 어간이야, 형용사 어간이야? 땀을 식힌다. 자, 되기 때문에 뒤에 니은다가 결합해서 되기 때문에 동사 어간이구나.
자, 그다음에 뭐야?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구나. 자, 그다음에 종결어미인가? 아니, 여기서 끝내주지 않기 때문에 종결어미 아니야. 그러면 용언의 성질, 서술성이 사라졌는가? 아니, 시켰고 충분히 서술해주고 있어. 그럼 얘는 무슨 어미겠어요? 연결어미겠지. 그치? 얘가 어말어미인데 연결어미겠지. 그럼 연결 중에서는 대등일까 종속일까 뭘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땀을 식혔고 나는 먹을 것을 챙겼다. 대등해 보이는데 앞뒤 위치 바뀌어볼까? 나는 먹을 것을 챙기고 그는 땀을 식혔다. 의미 차이가 별로 없네. 자, 그럼 뭐야? 이 중에서도 대등적 연결어미가 되는구나. 자,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깔끔하게 적으면 연결인데 뭐야? 대등적 연결어미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용언의 활용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보자. 나는 먹을 것을 챙겼다. 딱 봐도 여기 뭐 있어? 용언 있네. 그러면 일단은 기본형 생각해보자. 먹다, 먹고, 먹으니. 먹까지가 안 변하는구나. 자, 선어머러미는 없겠네. 왜? 을밖에 안 남았는데 햄버거 패티는 여기 지금 안 끼어있고 하나 남았으니 어마러미밖에 없겠구나. 자, 그러면 동사 어간에다가 어마러미가 왔구나. 이 어마러미는 종결어미일까? 아니, 뒤에 마침표 없기 때문에 문장 안 끝났기 때문에 문장부 없기 때문에 종결어미는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연결어미일까? 뭔가 연결하나? 아니, 그렇다기에는 얘가 서술성이 사라지고 동사가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바로 어떤 역할? 뒤에는 것을 꾸미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얘는 바로 뭐야? 전성어미겠구나. 전성어미 중에도 이렇게 체언을 꾸미니까 뭐가 되겠어? 관형사형 전성어미겠구나. 자, 그리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외웠었는데 은, 는을 외웠으니까 을이니까 더더욱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맞겠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암기가 동반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쉽게 풀어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챙겼다. 딱 봐도 얘가 용언이죠. 자, 그럼 기본형은 뭐겠습니다? 챙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챙기다가 기본형이겠죠. 자, 그러면 챙기 하나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익숙하죠?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고, 어마러미 다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챙긴다가 가능하니까 동사 어간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머럼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햄버거 패티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다 어때? 문장 딱 끝나고 있네. 자, 그럼 얘는 어마러미 중에서 뭐야? 종결어미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주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뭐 할만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자, 그 다음 가볼까요? 꽃이 예쁘게 핀 정원을 걸어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꽃이 예쁘게 핀 정원. 예쁘게 딱 봐도 보이죠? 딱 봐도. 자, 예쁘다가 기본형이니까 그 다음에 걔가 나왔네요. 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형용사 어간이 되겠고, 얘는 어마러미가 될 텐데, 얘는 무슨 지금 역할 하고 있어요? 서술 역할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예쁘게 핀. 꾸며주고 있네. 명사 역할 하거나 꾸며주는 역할 하고 있으면 전성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걔는 뭐였어? 걔의 도록은 뭐야? 부사형 전성어미네.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예쁘게 핀, 지금 활짝 핀, 예쁘게 핀, 부사 역할하고 있네. 자, 그럼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일시적으로 부사 코스프레 하고 있나봐. 그래서 이 걔라는 어마러미는 이 부사형으로 코스프레 해주는 어미니까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해야 돼.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핀을 볼까요? 피다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쵸? 피다가 기본형이니까 어간 피가 나와야 될 거고 짝대기 니은 하나가 나와야 될 거예요. 역시 선어머러미는 없습니다. 자, 여기 동사 어간이 있고 그 다음에 선어머러미 선어머러미 아니죠? 안 들어가 있고 어마러미 들어있네요. 자, 어마러미 딱 봐도 뭐야? 핀 정원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돼야 되겠죠. 그쵸? 뒤에 있는 체언을 꾸미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생각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 뭐였어요? 은, 니은, 던,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을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을리을, 은, 니은, 던, 는, 을리을 이 중에서 바로 뭐 짝대기 니은 이 친구가 바로 관형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자, 걸어본다 가겠습니다. 걸어 정원을 걸다. 걸다는 아닌데 기본형이 뭐지? 걷다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 왜 것인데 여기 거리 됐어요?
불규칙 활용. 좀 이따 배울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된 거고 걷다는 동사 어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친구가 뭐냐면 보조적 연결어인데 이 보조형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거는 연결어인 건 알겠죠? 얘는 연결어인 건 알겠는데 보조적인 연결어이라는 거는 아직 보조형은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연결어미가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건 조금 이따 나오니까 일단 스탠바이 해 놓으세요. 얘가 보조적 연결어미고요. 자, 그다음에 본다는 어떻게 돼요? 보다. 보다 있고 이 사이 패티 뭐 들어가 있어? 본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니은하고 이 니은하고 다른 거예요. 이 니은은 지금 뭐야? 아까 선어말어미 중에서 요 친구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짝대기 니은 짝대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짝대기 니은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되는 거니까 위치가 지금 다르잖아요. 이 니은은 지금 햄버거 패티처럼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니은은 지금 어마어미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른 요소라는 거예요. 알겠어? 자, 보는 뭐야? 동사 어간이고요. 얘가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고요. 자, 다가 뭐겠습니까? 종결어미가 되겠죠. 오케이? 어말어미고 종결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든 가겠습니다. 자, 시든의 경우에는 기본형이 뭐가 될까? 당연히 꽃이 시들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들다니까 다를 빼면 일단 어간이 뭐가 나와야 돼요? 시들이라는 어간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말어미 있어야 되니까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니은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리을 어디 갔어요? 리을 탈락. 이걸 어디서 배워요? 나중에 의문 때 배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을 탈락을 몰라가지고 이 분석이 어려웠다면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배울 거거든요. 자, 어쨌든 얘는 뭐야? 동사 어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짝대기 니은은 뭐가 될까? 당연히 시든 꽃 전성되어 있으니까 얘는 어쨌든 어말어미고요. 그 중에서 성질이 바뀌어 있으니까 전성어미고요. 그 중에서도 뭐야?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죠. 자, 또 용어 찾아보자. 꽃도 용어는 아니고 을도 용어는 아닐 거고 되살리기. 여기 용어는 있네. 기본 용어는 뭐야? 되살리다, 되살리고, 되살리니. 되살리까지가 안 변하네. 되살리 짝대기. 자, 여기가 바로 뭐야? 어간이 나왔구나. 기 하나 남았네.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어말어미가 돼야 되겠구나. 햄버거 패티는 없네. 자, 일단은 어말어미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무슨 기능을 할까 생각해 보면 딱 봐도 여러분들 또 외워놔야 되겠죠. 기가 바로 뭐였습니까? 전성어미 중에서 바로 뭐? 명사형 전성어미잖아요. 알겠어? 자, 왜? 땡땡가 쉽지 않다. 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공부가 쉽지 않다. 문제가 쉽지 않다. 이 지금 요 부분이 명사 부분이잖아요. 그 말은 되살리다라는 말이 되살리기라는 명사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되살리기의 품사는 여전히 동사입니다. 자, 쉽지 않으셨대. 자, 쉽지. 이거는 쉽죠? 그야말로 쉽지 분석하는 거 쉽지? 자, 그 다음에 쉽는다가 안 될 거니까 형용사 어간이 되겠고요. 자, 이 지가 바로 뭐야? 보조적 연결어미가 되는 거야. 아직 안 배웠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않으셨대 어때요? 않다니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받침 있으면 시가 의시가 됩니다. 자, 의시가 하나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높임의 의시가 나와야 되고 않으시 어때?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가 나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안테라고 하는 햄버거 번 뒤에 사이에 안테 사이에 시랑 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뭐야? 형용사 어간에다가 그 다음에 높임의 선어멀어미에다가 과거 시제 선어멀어미에다가 마지막으로는 어말어미고요. 자, 않으셨대. 문장이 끝났으니까 뭐겠어? 어말어미 중에서 종결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 자, 이렇게 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않는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 형용사어간 아닌 거 아닌가요?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않다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친구인데 이 상황에서 보세요. 쉽지 않다는 되는데 쉽지 않는다는 이상하지. 쉽지 않는다는 이상하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얘가 보조 형용사로 쓰인 상황이라서 이때는 형용사 어간이라고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분석과 분류까지도 전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적 쉬우면서도 또 중요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잖아.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어, 그다음에 뭐 일본어, 그다음에 뭐 저 몽골어 이런 류의 이 동북아시아 국가의 많은 언어들에서는요. 이 용언이 두 개가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용언 뒤에 바로 용언이 따라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용언이 두 개가 나올 때 앞에 건 무조건 본용언입니다. 앞에 걸 본용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뒤에 용언이 본용언 뒤에 본용언이 온 케이스가 있고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 온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이걸 또 구분하는 게 문법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도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본용언의 이 정의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용언이라 함은 홀로 설 수 있도록 자립하여 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되게 활동할 수 있고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자립하면서 쓰여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용언을 본용언이라고 해요. 반면에 보조용언은요. 혼자서 쓰이기가 어렵고 본용언 뒤에만 나타나면서 본용언의 의미를 보충하는 용언을 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아까 중요한 이슈가 뭐라 그랬죠? 본이냐 본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용언이 두 개 연달아 나온다고 꼭 본인 것도 아니고 본보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설명을 들어보세요. 용언 두 개가 연달아 나온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먹고 갔다, 먹어간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먹다와 가다 두 개의 용언이 연달아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게 되게 비슷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먹고 갔다, 먹어간다 비슷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표현은 많이 다릅니다. 이 중에 하나는 본용언 뒤에 또 본용언이 온 거고 이 중 하나는 본용언 뒤에 보충적인 보조용언이 온 거예요. 근데 벌써 짐작할 수 있을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본인지 본보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라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무조건 앞에 오는 건 본용언이에요. 보조용언은 절대로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두 용언이 연달아 올 때 앞에 말은 먹다라는 실질적인 의미, 그 다음에 이 먹다라는 실질적인 의미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건 무조건 무슨 용언? 본용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는 것부터는 보조용언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본용언일 수도 있고, 자, 이 뒤에 오는 용언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본용언이고 보충적인 의미가 있으면 보조용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먹고 갔다에서 이 갔다가 정말로 갔다라는 의미가 있나요? 먹고서 어딘가 갔다는 뜻이야. 그 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다는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가 밥을 다 먹어간다 해서 이 간다는 진짜로 어딘가를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행의 의미를 보충하는 것뿐이지 어떤 독립적인 가다의 의미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여기 예시도 봐봐. 잘 봐봐. 옷을 입고 버렸대. 그럼 생각해봐. 이건 당연히 본이잖아. 그럼 버렸다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버렸다가 throw away라는 뜻이 있어 없어? 입은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린 거야. 입고서 버려버린 거야. 자, 그럼 뭐야? 얘는 뭐지? 본용언으로서 얘는 본 플러스 본 구성인 거예요. 얘가 지금 실질적인 뜻이 있잖아.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일을 저질러 버렸다. 이 버렸다에 throw away, 무언가를 쓰레기통에 버리다라는 의미가 없고 이것은 그 일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문법적인 상황을 보충하는 듯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야?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 온 케이스입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3번. 분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저는 이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라면
뒤에 친구도 자립적이라는 거 아니야. 꽤. 그 말은 이 사이를 떼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봐봐. 학교에 갔다 왔다라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학교에 갔다 왔다. 자, 이 사이에 뭔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학교에 갔다 집에 왔다. 학교에 갔다가 빨리 왔다. 가능하지? 자, 이렇게 이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는 둘이 독립적으로 분리해낼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말은 얘가 본용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은요, 이 두 개가 완벽하게 결합해서 보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 오는 세트의 경우에는 얘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잘 봐. 책을 다 땡땡 읽어간다. 책을 다 읽어 땡땡 간다. 여기 뭘 집어넣을 수가 있어? 책을 다 읽어 오늘 간다. 책을 다 읽어 이제 간다. 이상하단 말이야. 본용어과 보조용어 사이에는 분리성이 없이 이 둘이 긴밀하게 결합해서 진행의 의미를 더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성이 없으면 뭐야? 본 플러스 보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 우리가 나중에 또 문장 성분 분석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첫 시간에 문장 성분도 배웠잖아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 본용언 보조용언 세트는 두 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각각 주어 부분, 목적어 부분, 서술어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너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여기에는 두 개의 문장이 있어서 얘도 서술어가 돼야 되고 얘도 서술어가 돼야 돼. 왜? 얘는 본용언이거든. 자, 그래서 이 문장의 경우에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고요. 그 다음 이 뒤에 생략되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에서 요 두 개가 생략된 걸로 보고, 생략된 주어, 생략된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가 온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도 첫 문장의 서술어, 얘도 두 번째 문장의 서술어로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지 않다, 지 말다 같은 부정 표현은 전부 다 보조용언이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좋아하다를 하나의 서술어로 보고 않는다를 하나의 서술어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그냥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하면서 얘는 문장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하나당 한 개 서술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서술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얘네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어쨌든 문장 자체는 두 개인 거야. 서술어가 두 개면 문장도 두 개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구성에서는 서술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혼문장입니다. 나는 너를 어떻다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나중에 우리 문장 성분 분석 파트에서 다시 나오지만 여기서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연결어미 중에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끼어있는 어미를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대등과 종속은요, 두 문장을 연결해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고 얘도 두 문장을 연결해. 근데 보조적 연결어미는 이게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되기 때문에 문장을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간다는 하나의 서술어고, 하나의 서술어 내에서 이렇게 본용언과 진행의 의미를 더해주는 간다를 연결하는 요 어미를, 연결어미를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같은 형태라도 다른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사과를 먹고 나는 배를 먹었다. 자, 어때요? 이게 뭘까? 대등적 연결어미가 돼야 되겠죠. 앞뒤 문장 순서 바꿔봐. 나는 배를 먹고 그는 사과를 먹었다. 의미 차이가 거의 없지? 자, 두 번째 예시가 보자. 순이가 밥을 먹고 집에서 일찍 떠났다. 앞뒤 문장 순서 바꿔볼까? 일단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건 맞으니까 대등 아니면 종속인데, 집에서 일찍 떠나고 순이가 밥을 먹었다야. 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대등적일 수가 없어. 이 앞에 걸 한 다음에 뒤에 걸 한다니까 대등하지가 않단 말이야. 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해줘야 될 것이고요. 자, 세 번째, 그 여자가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자, 요거는 어때요? 하나의 서술어이면서 진행의 의미를 더하는 있다가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과 보 사이에 끼어있는 연결어미를 뭐라고 해?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용어인지 보조용어인지 판단하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한번 풀어보시고, 멈추고서 답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만 해보자. 내가 1번만 해줄게. 그는 예쁜 옷을 사 입었다. 자, 일단 기준 어때? 입다. 실질적인 의미 있지? 그다음에 둘째, 예쁜 옷을 사서 입었다. 예쁜 옷을 사서 오늘 입었다. 예쁜 옷을 사서 빨리 입었다. 예쁜 옷을 지금 입었다. 이렇게 사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본용어니 뒤에 왔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3초 기다렸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버렸다. 예, 첫째, throw away, 버린다라는 뜻 없고요. 자, 둘째, 먹어 오늘 버렸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도저히 집어넣을 수가 없고 긴밀한 느낌이 들죠. 자, 그럼 얘는 완료의 뜻을 더하는 보조용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똑같은 버렸다인데 영우가 사과를 사서 버렸다야. 사서 버렸어. 사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본용언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하늘이 높고 푸르다. 딱 봐도 어때요? 실질적인 의미 있고 높고 매우 푸르다. 분리성도 있고 얘랑 얘가 독립적인 느낌 딱 들죠? 얘는 본용언이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오늘 하늘이 높고 오늘 하늘이 푸르다라고 하는 두 개 문장에서 뒷문장이 많이 생략된 그런 문장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가 집을 다 청소해 놓았다. 자, 어때? 내가 물건을 어디 놓았다라는 뜻의 놓았다가 아니죠. 얘는 일이 끝났음을 뜻하는 보조용언입니다. 그리고 청소에 땡땡 놓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조용언이고요. 자, 그다음에 지 않다, 지 말다와 같은 부정표현들 전부 다 뭡니까? 보조용언입니다. 먹지 땡땡 않았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보조용언에는요. 다시 이제 보조용언을 나눴을 때 보조동사라는 애와 보조형용사라는 애도 표현을 쓰니까 이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제 어떤 친구가 또 나한테 이거 질문하더라고. 보조동사랑 보조형용사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자, 동사처럼 활용하는 보조용언을 보조동사라고 하고요. 형용사처럼 활용하는 보조용언을 보조형용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보조동사, 보조형용사 구분하는 기준은 뭐겠어? 는다, 니은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겠죠. 자, 여기서 보조용언 뭐예요? 가다가 보조용언이죠. 끝나 간다, 니은다 되지. 보조동사입니다. 자, 먹지 않다 어때요? 먹지 않는다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얘는 뭐야? 역시 보조동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성격이 좋지 않는다 이건 안 되죠. 그럼 이 않다는 뭐야? 형용사라는 거니까 보조형용사인 거고요. 자, 학교에 가고 싶는다 안 되죠. 그럼 싶다는 형용사라는 거니까 얘도 역시 보조형용사라고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요,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는요 앞에 있는 본용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용어는 보는 게 아니라 요 본용어 뒤에 연결된 이 상황 속에서 얘가 동사 역할하고 있는지 형용사 역할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알겠죠? 아까 물론 먹지 않는다 앞에 먹다가 왔으니까 보조동사고 좋지 않다 앞에 좋지가 왔으니까 보조형용사지만 내 말은 뒤에 있는 이 보조용언이 보조동사인지 보조형용사인지를 판단할 때 굳이 앞에 것의 품사는 고려할 필요 없고 그 의미상 니은다 는다가 보조용언에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자 요거를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용어과 보조용언이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라고 하는 띄어쓰기 관련된 거 라이트하게 한번 날개 살펴보시고요. 여기 예시 많이 들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진행, 먹어간다, 지내왔다. 종결, 참아내다, 찢어버리다. 자, 부정, 않다, 말다, 못하다. 보유, 얹어 두었다, 만들어 놓았다. 자, 이러한 대표적인 보조용언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 보조용어는 언제든지 얘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이 본용어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봐. 책상 위에 연필을 놓았다. 자, 어때? 이 놓았다는 딱 혼자 쓰이고 있지. 혼자 쓰이는 거니까 얘는 굳이 얘기하자면 본용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손을 놓아버렸다. 얘는 어때? 이때는 놓다가 여기서는 본용어로 쓰인 거고 이때 버리다가 보조용어로 쓰인 거죠. 근데 만들어 놓았다. 이때는 어때? 만들어 두었다 놓았다. 이때는 요게 보조용어로 쓰인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쯤 되면 그래도 본용어 보조용어 정도의 구별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꽤 어려워요. 용언의 활용 체계가 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앞에 나오는 품사보다는 복습도 빡세게 하시고 이 문제들도 다시 한 번씩 건드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한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